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 환자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감염됐고 이 가운데 입소자 1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잇따른 교회 관련 확진 사례는 경북 상주의 선교센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부터 광주에서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국방부가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재분류했습니다. 폭도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됐던 기록들도 5인 사격 등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중학교 교사이자 촛불집회 사회자로 활동한 백금열 선생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구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16명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이 중 환자 1명은 숨졌는데요. 확진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환자나 직원은 아니지만 요양원과 관련된 확진자도 2명이 더 나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 노인요양원 에버그린 실버하우스의 출입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광주 885번째 확진자가 된 이후 직원과 입소자 16명이 줄줄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입소자인 광주 894번째 확진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12명의 입소자는 모두 최초 확진자인 요양보호사가 일한 3층에서 나왔습니다. 질문이 좀 이상이 좀 있으면 안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을 늦어야 되니까. 이 요양보호사는 지인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인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입소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모두를 중등증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로 인해 숨진 4명 중 절반이 요양원에서 나왔고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여서 쉽게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코올 전남대병원과 또 추가로 더 위험성이 있을 때는 중증 병상으로 후송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병상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회 중심 확진 사례는 경북 상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광주 781번째 확진자 등 3명이 지난달 말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선교 캠프에 참가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이들로 인한 확진자가 광주에서만 31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국 기준의 방역 대책이 광주 전남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일 0시를 기해 방역 대책이 사실상 2.5단계로 격상이 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영업활동이 제한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의례적인 모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사적인 모임은 피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일 0시부터 다음 주 일요일 자정까지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금지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5인 이상 단체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모임과 만남도 심지어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과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과 목욕탕, 오락실 등의 운영 제한 시각은 당초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더 앞당겨집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의 활동을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소모임이나 식사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파티룸과 눈썰 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 금지 대상이 됐고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도 통제됩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됐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발열 체크와 시식 금지, 집객 행사 금지 등 방역 대책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숙박시설 위약금 면제 방안과 운영 제한시설 지원 방안 등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평소에 약 2배에서 4배가량까지 치솟으면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가셔야겠고요.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먼지는 가득하지만 날 자체는 맑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가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기는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자세에서 비롯됐다며 광주 정신 중의 하나인 대동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인간의 이기심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해 동식물의 역습을 당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여기에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로 인해 지금의 위기가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세계가 연결돼 있다는 깨달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식물들의 생존권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때 동식물들의 역습을 당한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 대주교는 위기 극복 방법으로 광주 정신인 대동정신을 제시했습니다. 대동정신의 실천 방법으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함께 나아가고 불평등을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이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대동정신도 시민들에게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 김희중 대주교는 실생활 속에서 서로 연대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방부가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5.18 민주화운동을 적가의 교전이나 무장폭동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또 재심사를 통해 폭도 총에 맞아 사망으로 구분됐던 계엄군 18명 가운데 10명은 5인 사격, 5명은 시위대 교전, 2명은 차량에 의한 사망 등으로 사망 원인을 바로잡았습니다. 중학교 교사이자 각종 시국 집회 사회자로 활동한 백금열 씨가 최근 법원에서 자격 정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 옛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판결 내용을 법률 검토한 민변 광주 전남 지부장 김정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심에서 자격 정지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백금열 선생님께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무렵에 졸업한 제자들이죠. 이미 성년이 된 제자들에게 문자를 4건 정도 보냈습니다. 그 4건의 내용에는 선거에 꼭 참여하라는 선거 참여 내용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무조건 선거 무렵에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역형과 동시에 자격정지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 좀 매우 엄격한 규정인데 이 건에 대해서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백금열 선생께 자격정지형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법률이 정한 최하한의 형을 정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1심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백금열 선생님은 교사직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는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교사직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심형은 법이 정한 최하한의 형량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은 한은 판결은 바뀌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 등을 통해서 법의 유연성을 확인해야 백금열 선생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업무 시간도 아니고 교실도 아닌 곳에서 문자를 전송했다라고 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하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사실 선거운동 기간에 일반인들은 자유롭게 SNS를 통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이랄지 특정인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들은 일률적으로 자기 직에 관한 것이든 공무 수행에 관한 것이 아니든 간에 무조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백금열 선생 같은 경우 이미 졸업한 제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수업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네. 현재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미 졸업한 제자들에게 문자를 4건 보냈다고 해서 그 직을 상실토록 하는 것은 유연성이 있는 법률 규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백금열 선생님이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후에 판결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 변화의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헌 법률 심판 절차를 통해서 법을 바꿔야지 이 판결이 1심의 형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또 시민으로서 누리는 어떤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부장께서는 앞으로 논의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헌법이 정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다는 것도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 되는 것이죠. 이런 헌법의 가치들이 충돌했을 때 어느 일방의 가치, 어느 일방의 기본권, 이 일방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 가치 간의 충돌 규범 조화적 법률 해석 방법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거운동 혹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지 말라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 법이 잘못된다는 것이죠. 공무원도 그 직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직 수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에서는 충분히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현재 경직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고 공무원들의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그 직무 수행이 아닌 곳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금열 선생의 1심 선고 내용 관련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끝 해남에 있는 천년고찰 미황사를 갖고 왔던 금강스님이 20년 동안의 소임을 내려놓고 절을 떠나게 됐습니다. 폐사와도 다름없던 절을 세계적인 사찰로 함께 갖고 온 인연 때문에 주민들은 떠나지 말라고 서명운동을 준비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웅전과 달마산이 한눈에 보이는 천년고찰 해남 미황사. 삼나무에 둘러싸여 햇볕 한 점 들지 않던 음습한 절이었다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지인 금강스님이 지난 20년 동안 직접 지게를 지고 주민들과 함께 도량을 가꿔낸 결과입니다. 완전히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휴식하고 또 치유되고 힘을 얻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주지로 온 지난 2000년부터 한문학당을 열어 아이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했던 금강스님. 템플스테이로 누구에게나 절을 개방하고 매년 10월이면 높이 12m의 궤부를 대웅보전 앞마당에 걸고 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지역 분교가 폐교 위기를 맞자 음악회를 열어 통학버스를 마련하고
60명 규모의 학교로 살려낸 것도 이곳 미황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금강스님이 내년 2월 주지에서 물러나 떠난다는 소식에 주민 수천 명이 서명운동까지 나서려던 이유입니다. 미황사는 단순한 사찰도 아니고 또 금강스님은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의 뭐랄까 따뜻한 동행을 항상 이끌어주신 분이고 중장비를 쓰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조성해낸 달마고도. 경내 문화재를 복원하고 조선시대 목조상 65구를 전수조사하는 등 금강스님의 20년은 분주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보낸 만큼 아쉬움 없이 떠난다는 스님은 남은 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들을 사랑하고 가꾸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공간을 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들을 다시 한번 가꾸고 사랑하고 살아있는 공간으로 나도 꾸며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세상이 가장 지금 세상이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미황사가 이 땅끝에 있는 의미죠.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FC 신임 감독의 김호영 전 FC서울 감독 대행이 선임됐습니다. 김호영 신임 감독은 금호고와 동국대를 나와 성남과 전북에서 선수로 활동했고 강원FC 감독과 FC서울 감독 대행을 지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의 사정을 잘 알고 선수단을 조기에 안정시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원주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최만희 광주FC 초대 감독을 내정하면서 공석인 단장직도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일원이 3과 1, 여가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 특구로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 심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를 거쳐 상무지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근처 85만 제곱미터 부지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광역시 도심에 판교의 모델을 적용해 기업과 젊은 인재가 모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특성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초 기본 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목포 개항과 동시에 문을 열었던 옛 목포세관터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 근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항 옆에 공영주차장, 가로 20.6m, 세로 14.3m 직사각형의 옛 건물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1897년 고종황제 칙령으로 개관해 목포항의 관세 업무를 도맡았던 옛 목포세관터입니다. 한국전쟁 때 건물이 소실됐지만 이번에 정밀 발굴이 이루어지며 목포세관의 구체적인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옛 세관에 사무실이 있던 터입니다. 붉은 벽돌을 활용한 근대 건축물 토대 양식을 선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토대를 닦고 그 위에 벽돌과 시멘트를 쌓았으며 응접실과 사무실, 복도, 그리고 은행원실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옛 목포세관의 규모와 관련 시설의 성격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목포세관 터 확인과 함께 도자기와 철제 생활집기 등의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목포시 근대화의 아주 상징적인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근대 건물과 관련해서 학술 발굴로서는 거의 최초의 사례고, 지난 6월 옛 목포세관은 근대기 계양도시의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786호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노출 전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광이나 교육 등 그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2개의 창고 공간 입쪽 전체를 입쪽 계양 역사 거리와 연계해서 목포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근대화의 상징인 옛 목포세관 터와 창고 건물을 원도심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담양군 의회가 러시아 연방 사하공화국의 순타르스크 울루스시와 온라인으로 친선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타르스크 울루스시는 백야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양지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축제와 선진 농업 분야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동광주 새마을금고가 사랑의 좀돌이 운동을 통해 쌀 450가마를 독거노인과 우선 돌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며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눴습니다. 좀돌이는 식량이 귀하던 시절 제사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어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움큼씩 덜어 모아둔 항아리를 말하며 사랑의 좀돌이 운동은 옛 전통을 오늘날에 되살린 나눔 활동입니다. 다음 해부터 광주시청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주차난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컸다며 기본 1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0분마다 300원씩, 일일 최대 8,000원이 부과됩니다. 또 평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2022년부터는 최신 다목적 중형 소방 헬기가 화재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안전성을 강화하고 인접 시도와 수도권을 급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헬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헬기에는 1,500리터 이상의 물을 실을 수 있어 산불 진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들과 외출하기 어려운 요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집콕꾸러미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전당 측은 스크래치북, 컬러링북 등 문화상품과 위생용품을 담은 집콕꾸러미를 추첨을 통해 나눠준다고 밝혔는데요.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 500명이고요. 31일 자정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따뜻한 연주 선물을 선사합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리처드 용재 오닐의 선물 2020 시네마가 12월 29일 대극장에서 열리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피아니스트 조윤성, 디토 오케스트라와 함께 전통 클래식과 영화 OST 편곡 버전을 들려드립니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완도군 소안면 여성의용소방대에서 20만 원, 월곡 이동 영천 9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90만 원, 나주시 노안면 금동 1, 2 신안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안산 1, 2 월평마을 주민들이 9만 원, 용산사리 금곡마을 주민들이 7만 5,200원, 전남 영암군 덕진면 노송 1리 마을 주민들이 13만 6천 원, 영등 3리 마을 주민들이 7만 4천 원, 우남 1리 마을 주민들이 7만 8천 원, 우남 1, 2 마을 주민들이 6만 2천 원, 주식회사 미송건설에서 100만 원, 생오지 마을에서 10만 원, 무동마을에서 10만 원, 이남 경로당에서 10만 원, 연천 마을에서 10만 원, 담양군 고서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10만 원, 해평마을 주민들이 10만 6천 원, 덕촌마을 주민들이 23만 8천 원, 운현마을 주민들이 12만 6천 원, 내보마을 주민들이 15만 2천 원, 용대마을 주민들이 5만 3,200원, 신양마을 주민들이 21만 원, 화순군 화순읍 수만 3리 주민들이 10만 원, 삼천 4리 주민들이 30만 원, 연양 1리 주민들이 20만 원,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57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먼지가 쌓이면서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약 2배에서 4배가량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먼지는 가득하지만 날 자체는 맑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죠. 오늘 밤부터 성탄 이브인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성탄절 당일에는 오전 중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만 산발적인 눈이 날리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영하 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1도에서 1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는 0.5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11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에서는 영하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